아버지, 이제 그만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던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왜 성공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재가 이혼을 말한 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 단 하나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갈치는 너무 짜지 않게, 된장찌개에는 두부를 넉넉히 넣고, 나물에는 참기름을 조금 더.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집밥은 내가 제일 잘한다.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또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양복을 입은 채 식탁에 앉더니 숟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선영아, 네, 우리 여기까지 하자. 저는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너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 순간 젓가락이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갈치조림에서 올라오던 김이 제 얼굴을 스쳤는데도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왜? 남편은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 같은 여자는 어디 가도 못 써먹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게 뭐 있어? 밥하고 집안일 말고 내가 먹여 살렸잖아.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남편 양복을 다리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시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명절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제사를 준비했던 시간들이 그 사람 입에서는 단 3글자로 끝났습니다. 쓸모없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말이 맞더군요. 남편은 현관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짐 정리해. 이번 주 안으로 나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만든 갈치조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선영이냐? 내 어머니. 잘됐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민재한테 더 좋은 사람이 생겼다. 너보다 훨씬 젊고 예쁘다더라.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열흘 뒤에 결혼한대. 30년이 열흘로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캐리어 2개를 꺼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제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앨범 하나,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 집안에 있는 가구도, 가전도, 그릇도 전부 제가 고른 것들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7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캐리어 2개를 내려놓자 방이 꽉 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이제 안 해도 돼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30년 동안 제가 무엇을 숨기고 살았는지, 그리고 남편 박민재가 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고 열흘 뒤 남편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됐거든요. 거래처들이 하나씩 전화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지 열흘째 되던 날 남편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문제였습니다. 거래처 한 곳이 납품 계약을 잠시 보류하겠다고 연락해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 박민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다른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번 계약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래요? 상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윗선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윗선이요? 죄송합니다. 전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처음으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선영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남편 목소리는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혹시 성호물산 사장 연락처 알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호물산. 그 거래처는 남편 사업 초기에 가장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 알잖아. 예전에 내가 연결해줬잖아. 왜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거래 끊겠대.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몰라요. 이제 저랑 상관없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처는 제가 연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연결한 거래처였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남편 박민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돈도 없었고 거래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영아,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위 사업 때문이냐? 저는 울음을 참고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말고요. 거래처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거래처가 있어야 해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사위는 이 사실 아느냐?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왜? 저는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믿어야 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았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아버지는 하나씩 움직였습니다. 골프장에서 거래처 대표들을 만나고 지인들에게 사위를 소개하고 사업이 흔들릴 때마다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앞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내가 거래를 따냈어. 내가 사람을 잘 만나. 사업은 감각이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래처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딸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아빠 회사 이상해. 무슨 말이야?
거래처가 계속 끊긴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유 알아?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몰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처들이 연결된 이유도 끊어지는 이유도 모두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선영아, 내 아버지 사위 회사 상황 알고 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손 뗐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않냐?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딸이 행복하면 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0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 회사가 무너지는 이유가 단순히 거래처 때문이 아니라 더 큰 비밀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이 아버지 서재에 있는 한 권의 장부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아버지가 손을 떼신 지 2달째 되던 날 남편 회사는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거의 끊겼고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새 아내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최유라였습니다. 저와 이혼한 지 열흘 만에 남편과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서윤이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응, 새엄마 집 나갔어.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나갔다고? 응, 아침에 캐리어 끌고 나갔대. 그날 아침 상황을 나중에 아들 지훈에게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유라는 거실 한가운데 캐리어 3개를 놓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옷, 보석함, 결혼 후 몇 달 동안 남편 카드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라는 구두를 신으며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돈 없으면 나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그러자 유라는 웃었습니다. 기다려요? 나 8개월 기다렸어요. 사업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점점 더 망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가난하게 살 사람 아니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은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지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나 지금 외할아버지 집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거기 있어? 아빠 서재 정리하다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서류? 지훈이 말했습니다. 대출 보증서, 보증인 이름이. 지훈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야. 거래 계약서에도 외할아버지 이름이 있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긴 비밀이 이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친정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할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저는 서재 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책상 위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갈색 가죽 장부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전부 사실이다. 지훈이 장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서재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첫 페이지, 1994년 3월, 사위 창업 자금 5천만 원 지원.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페이지, 1997년, 사업위기 긴급 자금 지원. 다음 페이지, 2001년, 거래처 소개. 2005년, 은행 대출 보증. 2010년, 납품 계약 연결. 페이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한 해도 빠짐없이 기록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30년이잖아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30년이다. 그 순간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부탁한 거야?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한 글자가 서재 안에 떨어졌습니다. 지훈이 장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아빠 사업.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빠도 열심히 했어. 하지만 밑에서 받쳐준 사람이 있었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지훈아, 왜 그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쓸모없다고 했을 때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눈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엄마 짐 싸서 나갈 때도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지훈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 집의 전부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 제 삶을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장부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 장부는 아직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증거는 쓸 때가 있는 법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걸.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주 남편 박민재가 제 가게 문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냉장 진열대 안에는 깍두기,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제육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 위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반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업가처럼 당당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진열대, 간판, 카운터,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30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회사도, 집도, 유라도.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밖에 없어. 가슴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 씨, 제가 그렇게 부르자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저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영아, 나 없으면 너.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진열대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전부 제가 만든 거예요. 남편이 천천히 진열대를 바라봤습니다. 깍두기,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30년 동안 그가 먹어왔던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벽 위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영인의 반찬. 남편이 그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으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사세요.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 제 안에서 30년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치마 끈을 묶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장에 가야 하니까요. 이번에는 제 가게를 위해서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가게는 새 곳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7명이 있습니다. 아들 지우는 가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딸 서유는 SNS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가게에 와서 조용히 반찬 맛을 봅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괜찮다. 그 두 글자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입니다. 시어머니도 가끔 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저 반찬을 사가면서 말합니다. 이게 그 맛이야. 그 말이 30년 만에 들은 인정이었습니다. 남편 소식도 가끔 들립니다. 작은 식자재 가게를 한다고 합니다. 혼자서요. 어느 날 서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가게 앞에서 한참 서 있었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간판이 보였습니다. 선영인의 반찬, 사업자 등록증에도 같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대표 이선영, 5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선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뿐입니다. 혹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설 자리가 생기면 그때가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 동안 모든 걸 숨기고 남편을 도왔는데 돌아온 말이 너 같은 여자는 어디 가도 못 써먹어였다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 다시 시작하자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산모님, 힘 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수술등 아래에서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내 얼굴을 보고 멈춰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사람이 내 전 남편이라는 걸. 민서 씨?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필이면 이 순간에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산모님, 지금 힘 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말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 남자만 보고 있었다. 도윤, 내 전 남편, 그리고 지금 내 아이들의 아버지.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잠깐 눈을 감더니 의사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힘주세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밀어냈다. 잠시 후 작은 울음소리가 터졌다. 첫째 나왔습니다. 여자아이입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였다. 도윤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나는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진통이 왔다. 한 번 더입니다. 도윤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다. 조용하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목소리.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울음이 터졌다. 둘째도 여자아이입니다. 분만실이 아기 울음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도윤이 멈췄다. 둘째를 받아든 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아이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도 알아버렸다는 걸. 이 아이들이 누구 아이인지. 37주 쌍둥이. 그리고 우리의 이혼 날짜. 의사인 그가 계산 못할 리 없었다.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갔다. 도윤은 장갑을 벗었다. 손이 땀에 젖어 있었다. 그는 잠깐 나를 보았다. 말하고 싶은 게 수천 개는 있는 눈이었다. 하지만 결국 한마디만 했다. 아이들 건강합니다. 의사로서의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아버지로서의 말이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지금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2년. 우리 결혼은 딱 2년이었다. 그리고 그 2년은 행복과 지옥이 반반 섞인 시간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도윤은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그날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재미없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자가 왔다. 집 잘 들어가셨습니까? 딱 한 줄. 그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밥은 드셨습니까? 나는 웃었다. 지금 데이트 중인데요? 그는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다행입니다. 그게 도윤이었다.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 어느 날은
퇴근길에 꽃을 사왔다. 포장도 안 된 수국 한 송이. 이거 뭐예요? 내가 물었다.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꽃집 앞에 있어서.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우리 집 근처에는 수국 파는 꽃집이 없었다. 그는 일부러 돌아가서 사온 거였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후 시작됐다. 도윤의 어머니, 장미숙, 처음부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집안이 맞지 않는다. 그게 그녀의 첫말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화가 시작됐다. 밥은 제대로 해주냐? 의사 남편이면 내조부터 해야지. 결혼 전에 뭘 했다고 했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전화를 끊으면 손이 떨렸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서 매일 30시간씩 일했다. 그에게까지 짐을 얹고 싶지 않았다. 그게 내 첫 번째 실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그날 문을 열어준 거였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을 때 장미숙이 서 있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민서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때 나는 몰랐다. 그 봉투 안에 내 결혼을 끝내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걸. 장미숙은 집 안으로 아무 말 없이 들어왔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님, 미리 연락이라도. 이거. 그녀는 내 말을 끊고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다. 툭. 두꺼운 봉투였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뭔데요? 내가 물었다. 장미숙은 나를 가만히 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도윤이 이야기야.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도윤이었다. 그리고 낯선 여자 하나. 둘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두 번째 사진, 같은 여자와 차에 타고 있는 모습. 세 번째 사진, 여자가 도윤의 팔을 잡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장미숙이 말했다. 나도 처음엔 믿기 싫었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어쩌겠니? 남자는 원래 그래. 내 머리가 하얘졌다. 아니에요. 나는 바로 말했다. 도윤 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 말이 끝나자 장미숙이 피식 웃었다. 그래. 그녀는 봉투에서 휴대폰 캡처 사진을 꺼냈다. 카카오톡 대화였다. 발신자 이름 도윤. 나는 숨을 삼켰다. 메시지 내용이 보였다. 오늘도 보고 싶네요. 어제처럼 또 보면 안 될까요? 민서는 병원 일 때문에 바빠요. 내 눈이 흔들렸다. 장미숙이 말했다. 그래도 믿을래?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손이 떨렸다. 사진 속의 도윤, 메시지 속의 도윤, 그리고 내가 아는 도윤.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 같았다. 민서야. 장미숙이 나를 불렀다. 너 좋은 애인 건 알아.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근데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할 순 없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였다. 이미 도윤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어머님 이거. 장미숙이 말했다. 도윤이도 고민 많이 했어.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거의 속삭였다. 도윤 씨가 그럴 리 없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직접 물어봐. 나는 바로 휴대폰을 들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날 도윤은 병원에서 밤샘 수술 중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장미숙이 말했다. 봐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가 진짜 억울하면 바로 전화 받는다. 그 말이 이상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다. 내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장미숙은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민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여자가 눈치 없으면 비참해진다. 문이 닫혔다. 철컥.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 카카오톡 캡처, 그리고 이혼 합의서. 나는 다시 사진을 들었다. 도윤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도윤은 새벽 3시에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를 보고 멈췄다. 왜 안 자고? 나는 바로 물었다. 누구예요? 도윤이 멈췄다. 뭐? 나는 사진을 그에게 던졌다. 사진이 바닥에 흩어졌다. 도윤이 내려다봤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표정은 죄 지은 사람의 표정 같았다. 민서 씨, 그가 말을 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울고 있었다. 그냥 말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도윤이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그 한 단어를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아, 정말이구나. 그날 밤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도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채.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강릉병원 신생아 실합. 도윤은 유리창 너머를 보고 있었다. 쌍둥이 아기 2명.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내 딸들. 그리고 그때 간호사가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맞으시죠?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출생 서류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녀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다. 보호자 이름 칸. 거기에는 다른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호자 김태성. 도윤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도윤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춘 채였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보호자 다른 사람이래요. 내 손이 떨려 도윤의 손을 잡았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 내가 말 안 한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말해요, 지금.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고 말했다. 사진 다 조작된 거야. 나는 순간 믿지 못했다. 조작?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 내 환자야. 병원 일 때문에 계속 접촉하다 보니 장미숙이 몰래 사진을 찍고 메시지까지 조작했어.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럼 그 이혼 합의서는?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도윤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어머니가 강요했어.
우리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2년 동안 민서를 내쫓을 계획이었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았어.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가 믿었던 장미숙.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는 나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것이었다. 그럼 사진과 메시지를 만든 사람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그가 고개를 떨며 말했다. 어머니 측에서 고용한 사설조사원 내가 뒤늦게 알아냈어. 모든 게 계획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민서, 미안해. 도윤이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다 막지 못해서. 그 순간 병원 입구에서 장미숙이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도윤아, 이럴 줄 알았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왜요? 왜 이럴 수 있어요? 장미숙은 천천히 다가왔다. 우리 아들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논리적이었다. 너 민서 너무 순진했어.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순진? 그게 사람을 조작하고 이혼 합의서까지 위조하는 이유예요? 장미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도윤이는 내 아들이니까 보호해야 했어. 넌 몰라. 도윤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보호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장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민서, 넌 이해 못해.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나는 도윤을 붙잡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진실을 밝힐 거야. 민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우리 가족이야.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나는 눈물이 흘렀다. 분노와 슬픔, 안도감이 섞였다. 그래요, 이제 끝내자. 그날 밤 도윤은 나에게 보여줬다. 사설 조사원이 찍은 원본 사진, 조작된 메시지의 증거, 장미숙과 조사원의 이메일.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내 분노는 치솟았다.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야, 끝까지 함께 해야 해. 우리 결혼 생활,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다. 장미숙이 꾸민 2년간의 함정을 모두 밝혀내고 우리의 결혼과 가족을 되찾기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진짜 싸움은 밖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 둘은 서로를 더 깊이 믿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서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우리가 모든 걸 끝낼 거야.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동시에 약간 긴장한 기색도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도윤, 이제 끝내자. 집을 나서며 법원으로 향하는 길, 내 머릿속은 지난 2년간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장미숙의 끊임없는 간섭과 조작. 모든 감정이 얽히고 설켜 심장이 쿵쾅거렸다. 법원 앞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 우리 준비한 모든 걸 제출하면 더 이상 흔들릴 일 없어. 그 순간 장미숙이 나타났다. 늘 완벽하게 단정한 모습이지만 오늘은 눈빛이 싸늘했다. 도윤, 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숨겨진 불안이 느껴졌다. 도윤은 흔들림 없이 답했다. 네, 어머니. 더 이상 거짓으로 우리를 갈라놓을 순 없습니다.
법정안,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조작 증거들을 제출했다. 장미숙이 보낸 조작 메시지 원본, 조작된 사진과 이메일, 조사원에 잡힐 진술서. 판사가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장미숙은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손이 떨렸다. 도윤아,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도윤은 침착하게 답했다. 어머니, 그동안 우리 결혼 생활을 조작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조사원까지 증인으로 서서 진술을 이어갔다. 장미숙 씨의 지시에 따라 메시지와 사진을 조작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실입니다. 법정안은 숨죽이며 그 말을 지켜봤다. 장미숙은 순간 말을 잃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더욱 떨렸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면 해당 조작은 명백한 법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민서, 우리가 해냈어. 도윤은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법정을 나오는 길, 장미숙은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도윤, 민서, 알겠어. 너희가 이겼어. 하지만 잊지 마.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잊지 말라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안에서의 싸움이 가장 아픈 법이란 걸 항상 기억해. 그 순간 나는 도윤에게 속삭였다. 우리 앞으로도 서로 지켜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도윤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약속해, 민서. 이제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지난 2년을 떠올렸다.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 하지만 그 안에서 도윤과 쌓아온 작은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것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집에 들어와 문을 닫자 공기가 한층 차분해졌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마음 한켠은 여전히 떨려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도윤은 나를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서야,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괜찮아.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장미숙이 남긴 말이 맴돌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안에서의 싸움.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만의 신뢰와 사랑을 지킬 거야. 도윤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는 우리만 믿으면 돼, 민서.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지난 2년간의 고통은 끝났지만 우리의 사랑과 신뢰는 이제야 진짜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나는 도윤에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도윤도 웃었다. 응, 민서. 우리 앞으로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우리 둘은 긴 숨을 내쉬며 서로의 존재를 확실히 느끼며 진짜 결혼 생활의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진짜 반전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용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반전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가장 큰 싸움과 성장, 그리고 사랑의 시작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믿음 속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지킬 용기가 있나요? 행동은 말보다 강하다. 용기 있는 선택, 솔직한 대화, 서로를 향한 믿음. 그것이 우리가 매 순간의 시련을 넘어 진짜 행복을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다. 지금 이 순간 가까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 말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고 진심으로 믿음을 확인하라. 당신의 이야기도 이 결말처럼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